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셔서. 저번 주 프린터 혹시 갖고 오셨나요? 저번 주 거가 니치를 안 했거든요. 니치를 안 해서. 저번 주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13번일 겁니다. 13번. 13번이고, 일단은 13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양가로 3번에 저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나갔었죠. 나갔는데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PF ABS는 안 했었죠, 그죠? 요거 이제 해드리는데 여기 부분은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그죠? 높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러면 어디가 잘 나오냐? 자, 넘기시면은 138페이지로 가시면은 138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거의 시험 문제는 여기가 100% 시험 문제 나와요. 100%. 그래서 투자회사 법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일단 저번에 이제 유의물이 있어서 투자회사법이 바뀌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주로 이제 13번을 이따가 풀어드리는 걸로 해서 리치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죠? 다른 건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면 전 페이지에 가셔서 가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4번에 PFABS라는 발행한 통한 대출기간의 유동성 이용 감소라는 데는 안 했었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예전에 두 가지가 있어요. PFABS랑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PFABCP라는 게 있거든요. PFABCP. 자, 그럼 이거는 프로트 파이낸싱으로 이제 ABS로 한다는 건 뭐냐면, 저번에 왜 후분양제도 기억나시죠? 그 후분양이 대형건사의 독점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소형건사한테 대출해 줄 수 있죠. 얘네들이 그 PF로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대금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ABS가, 요게 A가 그냥요 자산이에요. 자산. 그러니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증권화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 시장이 저번 시간에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2차에서 투자자한테 팔아서 유동화시켜요. 그래서 얘는 어느 법에 이제 적용하냐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PF는 뭐 한 2, 3년 정도니까 장기로 발행을 해요. 장기 2, 3년이고. 자, 특별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CP는, 자, 이거 따보세요. 기업 어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습니까? PF ABCP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에요.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기업어음을 만들죠. 자, 그럼 이거는 따라합니다. 상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건 상법에 적용을 받고요. 보통 어음은 장기예요. 어음은 좀 단기예요. 단기죠.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단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카드를 왜 돌려막기 같은 거 하는 거 알죠? 이걸 나중에 이제 이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발행해서 또 거기에 대한 차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는데, 들어볼게요. 동그라미 4번 지금 PF ABS 찾으셨습니까? 자, 기억. 프로트 파이낸싱의 대출 채권을 기초로 PF ABS와 PF ABCP를 발행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얘네들은 다 따라서 부채금융, 부채증권. 왜냐하면 부채라는 자체가 그 자산을 담보로 갔거든요. 자산 담보로 해서 어음이나 발행했기 때문에 부채금융으로서 우리가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채권의 유동화 사례라는 것은, 자, 아까 제가 조금 저거지만 돌려막기라는 얘기 있었죠.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또 어음을 발행해서 그걸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PFABCP는 만기가 돌아온 PFABS에 차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다시 그 이자를 또 갚기 위해서 그 어음을 발행한다는 거죠. 그럼 PFABCP는 따르세요. 상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컨디티라는 그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고, PFABS는 자산 유동화나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어디가 더 복잡하겠어요? 발행 절차가. PFABS가 더 복잡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어음은 장기였어요, 어음은 단기였어요. ABS는 장기로 가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채권을 유동화시켜서 개발업체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만약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져서 PF로서 일으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 원리금을 갚으려면 돈이 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나중에 그 분양땡을 받는 것도 따라서 자산. 그걸 해서 직관시켰죠? 근데 어떻습니까? 돈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요 어음을 발행해요. 그럼 요거에 대한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요걸 또 발행해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인데 CP는 어느 법에 적용되죠? 상법. 얘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얘는 단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얘는 한번 출제되고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가시면 따라서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요것도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만 가져가세요. 얘는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얘도 개발사업에 은행이 참여를 해서 그 벤처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분에 투자한 거죠. 그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별표를 3개 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여기는 하나씩 꼼꼼히 볼 겁니다. 거의 100% 나와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단어는 자, 들어갈게요. 의의를 먼저 갈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회사 법이 있습니다. 법.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상법. 그래서 우리가 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츠 회사가 주식을 상장해요. 주식을 공모해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돈을 이제 투자받으면 주식을 발행해요. 자, 그러면 얘는 따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겠죠, 그죠?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같은 오피스텔 같은 데 투자를 해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꼭 투자를 해서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져서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오피스텔 같은 업무용에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이 생기면 자기가 내부 유보를 해야 돼요. 의무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주죠. 그 다음에 자 ABS, MBS는 자 저번에 제가 ABS와 MBS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죠? ABS가 넓은 개념이랬죠. 그러면 이건 다 부동산으로 갖고 담보로 가져갈 수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 증권. 그건 증권인데 요거는 따라서 부채 증권. 그 부채라는 자체는 타인 돈을 빌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 투자한 사람들은 이자를 먹어요. 그 이자 수익을 또 배당해 되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금융이다. 얘도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이고 이 투자자는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럼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죠. 그럼 현금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 그래서 현금화가 항상 가능하며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이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원금의 손실이 있습니까? 펀드처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죠. 그죠? 시세차익이나 배당차익 있는데 이해 가셨어요? 의의 갈게요. 밑에 박스 하나 있어요. 들어갈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 지분이니까 자 채권을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죠.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 증권, ABS, MBS 이런 것도 써서 주주한테 금전 배당 및 현물 배당을 하죠. 부동산 투자에서 주식은 부동산을 채권을 증권화시켰나요? 지분을 증권화시켰나요? 지분을 증권하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별표 발행주식에 투자하면 투자회사의 배당과 주가의 시세 차익을 향유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있죠.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해요.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펀드처럼.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박스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3가지가 있어. 자, 불러보세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관리는 자기가 관리하고 위탁관리는 위탁하면서 기업 구조정은 이제 부도난 회사 사들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거의 100% 나오는데 들어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기관리는 말 그대로 그냥요.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럼 실제 회사가 있고 전문 인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위탁관리는 남한테 맡기거든요. 위탁관리는 이제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정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제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그 다음에 부도난 회사들에는 이제 기업구조정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실체 여부예요. 실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 본다면 자, 우리 자기관리회사는 실체 회사가 없어요? 실체 회사가 있어요? 있죠. 실체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근, 임직원이 상근해야 되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고용할 수도 있다. 있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죠. 그죠? 설치할 수 있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돼요. 위탁관리와 이 기업구조는 실체입니까? 명목형입니까? 명목형이죠. 페이퍼 컴퍼니예요. 또 상근 임직원 없어요. 그럼 직원 고용할 수 있다, 고용할 수 없다. 없고 지점을 설치할 수 없죠.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관리를 맡기냐?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자산관리회사. 그래서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기관리는 자 따라보세요. 영업인가 따라 영업인가 국장한테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영업인가를 받고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 얘네들은 따라보세요. 등록 등록을 갖추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타일 갈게. 밑에 가봅니다. 자 양가로 1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발기 설립이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국장한테 인가 등록, 인가 취소할 수 있고 이제 일부 개정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아까 그 절차에 따라서 인가였어요, 등록이었어요. 등록이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오른쪽 가시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명목이에요, 실체 회사예요. 기업구조과 위탁관리는 명목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자산운용이 자기관리는 어떻게 돼요? 직접 자기가 수행을 하죠. 그럼 전문 인력이 없어야 돼요? 인력이 있어야 돼요? 전문 인력 5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준법 감시인도 있겠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자기가 관리해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 인력 필요 없고 준법 감시는 없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에도 별표쳐요. 설립자본금 잘 나와. 무슨 자본금? 설립자본금. 전화번호 외워야 되는데 갑니다. 설립자본금은 자 따보세요. 533 그럼 자기관리는 얼마? 5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3억이라는 거죠. 따보세요. 533 근데 중요한 게 이 순서가 중요해.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와야 돼? 자기, 위, 기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최저자본금은 자 전화번호를 외워. 따라서 755 자 합니다. 그러면 최저자본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755 자기관리는 얼마? 70억. 얘네들은 다 얼마? 50억이죠. 그래서 755 533은 무슨 자본금이고? 설립자본금이고 755는 무슨 자본금이고? 최저자본금이고 맞아요? 그래서 자 따보세요. 572 35 35 이거 안 먹게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럼 533 75 암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영속적으로 가요.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옆에 있는 한시적으로 또 자산관리에서 맡기니까 5, 7년이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가시면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갈게. 자산관리회사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자산관리회사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기관리는 자산관리회사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없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필요하죠.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회사 요건에 같다. 그럼 아까 어떻게 돼요? 자기관리는 아까 자본금이 70억이었죠. 대답 좀 해주세요. 등록이에요? 인가예요? 인가고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해야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 그럼 얘도 자기관리 리치와 요건이 같으니까 등록이다 인가다
인가. 자본금이, 최저 자본금이 얼마였죠, 아까? 70억이었죠. 그런가요? 근데 전문 인력 5인 확보를 해야 돼요. 좀 자산관리회사 보고 계셔요? 그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 투자 운용을 수행합니다. 자본금 얼마라고요? 7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아까 제가 자기관리회사가 5인 이상이었죠. 불법 감시인이 상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 얘는 어떤 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돼? 자기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자, 따보세요. 자문. 그럼 위탁받아서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업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자문 및 평가 업무를 해주는 거는, 요거는 자산관리회사예요? 자문회사예요? 자문회사. 그 투자 자문 및 평가 업무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럼 개념 갈게. 그럼 어떻게 돼? 자기관리치는 그냥 해야 돼요?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뭐가 잘 나오냐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상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하고 자산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합니다. 자, 근데 위탁관리는 아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설립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설립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것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 설립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설립보고서를 국장한테 제출한다. 동그라미 3번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국장은 자기관리회사가 최저자본금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데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되고, 국장은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주요 출자자의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데, 이건 거의 안 나오고,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에 공모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따보세요. 주식 공모. 주식을 공모해야 돼요. 공개 모집하면. 공개 모집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는 주식을 일반화액 청약을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다 현관 표시라고 해요. 2년 이내. 얘가 옛날에는 1년 6개월이었거든요. 연장을 줬어요. 그럼 1년 6개월이에요? 2년 이내예요. 2년 이내가 잘 나와요. 2년 이내 찾으셨어? 내가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욕을 안 하는, 딱 한 번만 할게. 따라서 2년. 네가 공부했지? 그러면 몇 년 이내가 되죠? 2년 이내. 1년 6개월 하면 안 돼요. 체크하셨습니까? 이거 유력하다고 좀 보고, 그 다음에 100분의 얼마를 일반화할 때 청약을 해야 돼요. 30. 30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기업구정 리츠는 공모 의무가 있다, 적용받지 않는다. 제한이 없다는 거죠. 3호도 가능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주식의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땡이야. 자, 우리가 한 사람한테 너무 쏠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분산하자는 거지. 그래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소유 한도. 잘 나와, 이거. 그러면 주식 분산은 1인과 주주인과 그 특별관계나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100분의 얼마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50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50, 얘도 50. 기업구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기업구조적 리츠는 주식 분산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적용받지가 않는다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주식을 상장해야 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범위에 따라서 상장 규정에 상장효과 가지게 될 때 지체 없이 주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고 주식시장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국장은 주식의 상장을 명하며 미리 어디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금융위원회. 이 정도 보시고요. 7번 잘 나와. 7번 별표. 현물출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출자? 현물출자. 여러분들 이제 왜 요즘 갭투자나 이런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따라봐. 상법엔 현물투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만든 이거는 굉장히 규제가 강해돼요. 그래서 설립 때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설립 때는 현물로 갖고 와야 된다, 현금으로 갖고 와야 된다. 현금. 그래서 따보세요. 아까 533, 5억, 3억, 3억 있었죠. 그죠? 그걸 현찰로 갖고 와야 되지, 현물로 갖고 오면 안 돼. 그러면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가 된다, 현물 출자가 안 된다?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물 출자가 돼, 안 돼? 안 돼. 예.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아시겠습니까? 14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설립 때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다시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가능은 해. 언제 가냐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목은 이상 갖추기 전에는 현물 투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럼 갖추면 가능하다는 거야. 최저봉급이. 그럼 불가능해? 가능해. 근데 그것이 현물 출자의 재산 범위의 확대라는 그 범위가 있죠. 찾았나? 자, 옛날에는 부동산만이었어요. 뭐만이었다? 근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말고 다른 것도 돼요. 그럼 자,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민법상의 지상권 배우셨나? 임차권 배우셨나?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권리도 들어가고,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한테 귀속되는 신탁수익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탁수익권도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물 출자는 부동산만이어야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부동산만이야 더 늘어났어. 그럼 따라서 부지가 임신했다. 뭐가 임신했어? 그러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부지 임신. 부가 뭐예요? 지가, 이미, 신이, 암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왜 우리 공법 시간에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고. 8번에 외부 차입 회사채 발행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거나 가능하고, 주총이 특별거래를 얻으면 그 합계가 자비 자본의 몇 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0배.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에 또 하나 쳤어요? 쳤고. 그 다음에 밑에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을 자산의 구성에다가 현금화 칠하죠. 현금펜. 자, 우리가 매분기 말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아까 ABS, MBS 기억나시죠? 현금으로 구성해야 돼. 100분의 얼마 이상을 구성해야 돼. 얘기해 보세요. 80. 그 중에서 부동산은 몇 퍼센트? 70 이상을 부동산이 되는 거죠. 요거 현관페이 칠하셨습니까? 중요하고. 그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냐? 부동산 할 수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 아까 왜 부지 임신의 지상권, 임차권 기억나십니까? 신탁수익권, 증권채권, 현금 다 가능해. 금융기관에 이걸 포함하고. 밑에 그 투자 운영에 대해서 취득, 개발, 개량, 처분하고 관리, 임대차, 전대차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디귿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출 대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암기 플러스에 나와 있는 뭐 외부 자산 보관 기간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 10번 나올 것 같아. 10번 있어요, 10번? 10번에 별표 3개.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고민 중에서 안 떴어. 다음에 회계 처리. 회계 처리 찾았습니까? 이거 올해 나와줘야 돼,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이거. 나와줘야 돼. 그럼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디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됩니까? 금융위원회. 국토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디에 한다? 금융위원회.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은 5년 범위인데, 예외적으로는 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조성하거나 설치된 토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니은행도 있는데, 그건 참고만 하세요. 안 나옵니다. 12번 12번. 이익배당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따라서 이익배당. 나중에 이거는 자기관리 리치를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00분의 90 이상을 금정 현물 배당해서 상장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이익을 배당할 때는 사업연도 10일까지 전까지 이사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배당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는 프린트로 나눠드릴게요. 자, 그 다음 13번 부동산 투자회사 간에만 합병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끼리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이 떴어요. 14번의 별표.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기관리는 그냥이야 실제 회사가 있어. 그럼 전문 인력 확보해야겠죠. 얘기해봐요. 그럼 준법 감시인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이야 전문 인력이 없어. 직원 없지. 그럼 준법 감시 필요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밑에 지금 내부 통제 기준 보고 있나요? 준법 감시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요 자기관리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나?
그럼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고 주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내부 통제를 제정, 시행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준법 감시는 상근에 둬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 잘 봐요. 자기관리는 그냥이야 실체 회사가 있어. 얘네들은.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야 자산관리회사를 둬야겠지? 그럼 얘네는 어떤 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돼? 자기관리. 오케이? 그럼 준법 감시인을 갖고 상근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야. 어느 회사는 어떤 회사. 얘기해봐. 자기관리하고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위탁관리회사와 법인이사, 감독이사에 대한 선임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가적으로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밑에 가시면 양가로 1번에 기업구종 부동산 투자에서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이제 부실화된 기업구종에 대한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로서 얘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한시적이죠, 그죠? 얘 중에 벼터 쳐봐요. 그럼 얘는 지가예요? 자산의 운영관리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위탁.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영업인가였어요? 얘도 등록이었어요. 미리 금융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법인세 면제 특혜라는 게 하나가 있나요? 그래서 데스크에 어떤 분이 여쭤보셨다는데 자, 얘는 법인세 면제가 됩니다. 안 된다, 된다? 아까 왜 배당이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90% 초과 배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 면제가 안 돼요. 자기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법인세 아직 면제가 안 됩니다. 이해가셨어? 그래서 얘는 그냥이야 법인세 면제 특례가 있죠. 90% 이상 배당한다면 이 두 가지는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모 의무 비율이나 주식 분산 기준 1인당 적용받는다, 적용받지 않고 주식 상장 의무나 배당 의무가 없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거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특색이고 개방이용이라는 건 투자가 한매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개방을 해야 되는데 폐쇄는 한매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매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냥입니까?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돼 있죠.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항공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기대효과 갈게요. 자, 리츠는요 투자 지분을 표준화 증권화 시키니까 소액 투자자도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과 현물로 주식 매각했다는 시세차를 기대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얘기해 보세요. 그냥이야 원금 손실이 있어. 가져가야 되고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세금 절감 효과 같은 건 아까 이 기업 구조는 법인세 면제가 되니까 세금 절감 효과 향유할 수 있고 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그냥요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얘기해 볼게요. 이건 주식을 산 거예요? 이 회사의 부동산을 산 거예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해지가 가능하고 전문회사를 또 통한 자산운용 효율성을 또 높여서 자, 우리가 상장한 회사는 왜 공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서 공시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장이 또 투자회사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업 금융기관 등 가지고 있는 매물부동산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고 기업구종의 수단으로 또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번주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13번이 정답이 몇 번일까? 저번주 거. (13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도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인가요? 자기관리 설립자본금 얼마일까? 얘기해봐. 5억. 2번 위탁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이야 3억이야? 3억. 자, 그 다음에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영업인가 후에 6개월 이내라는 게 나오면 무슨 자본금이다? 그럼 얘네들은 70억이야 50억이야? 50억이고 자, 자기관리와 기업구종이 모두 실체야? 자기관리만 실체예요? 자기관리만 실체죠. 그렇죠? 4번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구한 상근임을 둘 수 있는 건 위탁관리야 자기관리야? 자기관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융과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정답 1번인가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안 풀어드렸던 게 넘겨보세요. 9번을 안 풀었어. 9번. 저번 주 9번 안 풀었죠? 그 다음에 143페이지 가시면 펀드는 참고만 하세요. 143페이지 143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부동산 펀드
얘는 따라해. 지분금융. 지분금융만 나왔지 한 번도 취재가 안 됐어. 펀드도 원금 손실이 없어, 원금 손실이 있어. 있죠. 그럼 얘는 근거 법률이 어디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공모는 불특정 다수를 하고 사모는 특정인한테 하고 뭐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투자회사와 달리 일반인이 설립하여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박스가 있었으니까 그때 기본서로 가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 찾으셨죠, 그죠? 얘도 지분금융만 나왔지 한 번도 수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 들어갈게요. 리츠 위주로 가세요, 리츠 위주.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리츠 위주로 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아마 문제집이 나오면 제가 조금 프린트를 좀 내드려서 좀 보완을 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죠? 할게요. 자,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시험 문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자 따라합니다. 지분금융. 지분금융 위에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지분형인데도 지분형이어서 얘가 투자자 모집형이거든요. 투자자 모집형. 자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에 만약에 100억짜리 투자를 합니다. 100억. 근데 이게 개발업자가 돈이 50억밖에 없어요. 그럼 따라서 투자자 모집형. 그럼 투자자를 모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억에 대해서 갑돌이가 주기 때문에 얘네들 다 지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분 투자자. 자, 그러면은 조합원이 구성이 됩니다. 조합원이 두 사람이에요. 개발업자와 투자자죠. 투자자. 자, 개발업자는 자기 책임에 대한 관리 운영만 아니라 자기 투자한 것과 있기 때문에 얘는 무한 책임이고 무한 책임이며 그다음에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거든요. 이것 또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신디케이트는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 그 소액의 소구자의 지분형이라고 되어 있나요? 채권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투자자 조합이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자금과 개발업자의 전문성이 결여된 조합 형태이며 자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출자 범위에 대한 유한 책임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나와서 이런 걸 야매로 만든다는 제 야매가 너무 또 야속한데 자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때 따라서 to you 개유라고 보내요? to you라고 보내요? to you죠. 그럼 투자자는 무슨 책임? 유한 책임.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이죠. 가장 힘이 빠지는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야매로 하는 게 자, 다음에 투유 무슨 뜻이야? 투자자는 유한, 개발업자는 무한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개발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결성되고 또 달성이 되면 또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발전이 됐고, 예를 출자증권을 대부분 이제 합자회사의 형태로 출자증권을 발행해요. 그럼 어디가 잘 나와요? 그러면 따라서 메자닌 금융.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46페이지로 잠깐 가봐요. 가시게 되면 거기 이번에 따라해봐.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다 별표 3개 쳐. 여기가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소비금융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모기지론이나 이런 것들 전세자금 대출이고 주택청약. 개발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그럼 개발업자가 공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축대부라는 진척도에다 빌려주고 지금 봤던 투자회사, 펀드, 신디케이트, 프리파이낸싱 이런 게 다 이제 개발금융입니다. 메자닌 금융도. 근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잘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그 다음 오른쪽. 자, 따라서 직접금융, 간접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용어 정리만 가져가세요. 자, 만약에 A은행이 있으면은 갑돌이가 1억을 예치시켜요. 예금금리를 주고요. 예금금리를 주고 얘가 또 1억을 대출을 해줘서 을돌이한테 대출금리를 받습니다. 대출금리. 그럼 얘는
자, 따라합니다. 자금의 공급자. 자금을 공급해 준 거죠. 그죠? 자금의 공급자고, 자, 얘는 따라서 자금의 수요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은행을 거쳐 가는 것은 따라서 간접금융. 간접금융인데, 어때요? 얘가 얘한테 주식을 직접 발행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는 은행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쳤죠. 그래서 따라서 직접 금융. 지금 직접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직접 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했다. 그냥 주식을 발행했다. 발행해서 그냥 투자자한테 직접 자기가 주식을 판 거예요. 지금 거기 굵은 색깔 보고 계셔요? 근데 간접금융은 어디를 통해서 차입했습니까? 은행을 통했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이 제일 잘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잘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들 다 제 머릿속에 끄집어낼게요. 감정평가에도 나왔던 거랑 다 끄집어낸다면, 지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용어 정리를 할게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죠? 매각해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지분 주권을 받고 수익에 대한 배당을 먹겠죠. 지금 지분금융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 주체가 지분권, 출자증권, 주식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럼 자금 조달에 대한 확정적 지급 의무가 없고 투자한테 투자 운영의 성과를 배당이나 분배금을 지급하는 거죠. 좀 전에 부동산 투자회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회사에 주식을 발행해갔고요. 자, 좀 전에 배웠던 따라합니다. 펀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이에요.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 이렇게 하고요. 펀드라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신디케이트. 좀 전에 신디케이트 기억하십니까? 지분금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신디케이트가 출자증권, 신디케이트의 출자증권이라는 거죠. 출자증권이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조인트 벤처 기억나세요? 무슨 벤처? 조인트 벤처. 이런 거.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공모에 의한 증자. 자, 주식을 공모합니다. 주식에 대한 공모에 의한 증자도 한번 나왔었어요. 증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채는 다시 갈게. 지분은 남의 거야, 지분은 내 거야. 내가 만약 개발회사 하면 내가 주식을 발행하면 내 걸 띄워주는 거죠. 근데 부채는 그냥이야 돈을 빌리는 거야. 빌려서 자금을 유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부자랑 채자가 빌릴 채자예요. 그럼 부채금융 찾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 갈게.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 가갖고 돈 빌리려면 그냥이야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냥요 담보 잡아요. 담보 잡고, 자, 하나의 채권, 차용증이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사채라든지 채권이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자, 그러면 갈게.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자, 따라봐. 저당, 따라요. 저당, 담보, 사채, 채권, 채자 들어가면 다 부채라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셔요? 저당을 설정해서 부채 채권을 발행해서 타인자본 조달해서 대출기관이나 채권 투자자한테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해요. 그럼 거기 보시면 저당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 다음에 담보대출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탁증서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현관패치래, 현관패. 이거 작년에 떴는데 내가 무조건 나온다는 애들 나왔어. 자, 이게 따보세요. 담보신탁. 담보신탁이에요. 지금 현관패 칠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세컨스에서 강의할 때, 자, 신탁증서금융이 담보신탁입니다. 이거 나옵니다. 담보신탁. 왜냐하면은 얘가 부채라고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할 텐데,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만약에 지금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탁회사한테, 자, 얘한테 이 신탁계약을 체결해요. 신탁계약. 자, 우리가 그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사실상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가 얘한테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무슨 증권을 발행한다? 수익증권. 그러면 위탁자가 가만히 있어요? 은행에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A은행한테 가서, 왜 여러분들 그 민법 시간에 질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따봐. 질권 설정.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야? 이건 증서야. 증서에다가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수익증권에다가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거지. 그래서 따보세요. 질권 설정. 그럼 우리 은행이 이걸 그냥 했어요. 이 증서를 담보 잡았어. 그럼 은행이 돈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따배 부채금융. 그럼 얘도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이 들어가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신탁이라고 해놓으셔야 돼요. 담보신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요. 그럼 제가 아까 저당, 담보, 사채, 채권이 들어가면 부채라고 그랬었죠. 근데 신탁 증서금융에는 저당, 채권, 담보라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이거 따봐. 담보신탁. 고쳐놔야 돼, 이거. 이거 굉장히 이거 유력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감정평가 시험 문제 신탁 증서금융이 나왔거든요. 그럼 얘도 담보신탁이다 보니까 그냥이야 수익증권의 질권 설정했으니까 이걸 담보 잡았죠? 대답해봐요. 그럼 은행한테 돈을 빌렸죠?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더라고요. 화이팅 하세요. 그럼 신탁증서금융 나오면 무슨 신탁을 놓쳐야 돼? 담보신탁을 놓쳐야 돼요.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얘도 이제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외부에 차입하는 부채인데 얘는 아직 부채금융이라는 게 안 나왔거든요. 그럼 교수님 뭐가 중요해요? 그럼 밑에 보시면 ABS라는 단어가 있어요? 밑에 있네. 신탁증서금융. 맨 밑에 신탁증서금융 찾으셨어? 자, 위탁자가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약정을 받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아서 은행으로 갔죠? 그렇죠? 그럼 은행은 그 증서에다가 뭘 설정했어요? 질권. 그래서 담보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탁계약 설정 기간 내에 수익증권을 기초로 금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다 보니까 이 신탁금융에 대한 신탁증서금은 무슨 금융이다? 이게 무슨 금융? 부채금융에 들어가죠? 그런가요? 담보대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당금융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담보로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따보세요. ABS. 아까 ABS하고 MBS 중에서 어떤 게 넓은 개념이었죠? ABS가 넓은 개념이었나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우리 부동산 학회에서는 이걸 자산이라고 하고 빼기 담보니까 자, 따라합니다. 자산 담보부 증권. 그럼 담보가 들어가니까 부채가 되겠죠? 근데 이걸 자꾸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요. 그럼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유동화 증권이라는 자체가 유동화가 이제 현금화 시키니까 얘도 부채가 들어가니까 ABS 자산 유동화 증권 나와도 이건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라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산 유동화 증권은 담보라는 게 안 들어갔죠. 그죠?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기금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죠. 근데 아까 MBS가 더 좁은 개념이죠. 그죠? 그럼 안에 MBS가 들어가요. 그럼 MBS는 주택, 모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야. 자, 따라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러면 MBS가 큰 개념이에요? ABS가 큰 개념이에요? 얘도 저당 담보가 들어가니까 얘도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MBS도. 그래서 MBS에 대한 게 들어갑니다. CMBS는 이제 C가 커머셜이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을 저당으로 하고, 부동산 ABS, PF ABS, ABCP는 아까 자산담보부 기업업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 주택상환 사채. 어떻게 돼요? 채자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매자닌 금융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넘겨보세요. 자, 144페이지로 가시면은 매자닌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뭐냐면 매자닌이라는 건 1층과 2층 사이에 라운지의 중간층을 얘기하죠. 그 밑에 굵은 글씨 얘는 자금에 대한 성격이 지분 주식과 차입의 채권의 그냥이요 중간적인 성격이에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네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 지금 문제집에서 돌고 있는 게 따로 전환사채. 이거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전환사채 잘 나와요. 그럼 전환사채는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가격, 전환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르는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원전은 채권으로 발행을 해요. 부채로. 발행을 했다가 나중에 그냥입니까? 주식으로 전환해 줍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따라서 메자닌 금융.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자 갑니다. 자 이건 원래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부여된 채권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우리가 주식으로 인수권을 줍니다. 주식으로 인수권. 자 그럼 이것도 그냥이요 혼합형이에요. 그럼 두 가지는 무슨 금융이다? 메자닌 금융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147페이지 가시면 메자닌 금융 갈게요. 메자닌 금융은 자, 네 가지가 있긴 해요. 따라서 전환사채. 자, 어떻게 돼요? 이건 채권으로 발행했다가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거죠? 자, 따라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 채권을 매입해서 그냥입니까? 신주로 주는 거죠. 그죠? 인수권을 주고 상한우선주나 상한전환우선주는 주식을 이제 부채로 발행하는데 3, 4번은 잘 안 나옵니다. 1, 2번이 잘 나와요. 특히 2번이 기출이고 1번이 예상 문제거든요. 그죠? 그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나오면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이거는 메자닌 금융이에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잘 읽어갈게. 자, 부동산 투자회사, 펀드,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걸 암기할 필요가 없이 이 부채라는 건 그냥요 채자 돌림이에요. 그럼 따라서 국채, 지방채, 주택상환사채, 회사채, 잡채, 잡채 찍으면 안 돼. 그럼 채자나 저당 담보 들어가면 다 얘라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감정평가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따라해봐. 신탁 증서금융. 아까 요거 기억나세요? 자, 이건 그냥이야 수익증권의 질권을 설정했죠? 이건 무슨 신탁이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담보신탁. 요거 하나 주의 있게 그러는 거죠. 이해 가셨나? 이해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일로 와봐. 가만 놨다까봐. 신탁증서금융에는 채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저당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얘기해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신탁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야매만 해서 이론을 가리켰어. 질권 설정했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그저께 요건 부채금융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요거 무슨 신탁으로 고치고? 담보신탁. 따라서 ABS. 자, ABS는 원래 자산 담보부가 맞죠? 근데 자산 유동화지권은 채자 담보 저당이 안 들어갔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얘네들이 지금 부채금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일로 와봐. 얘네들은 사채 들어갔다고 해서 부채 찍으셔야 돼. 얘는 매자니 찍으셔야 돼.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잖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다가 전봇대에 매달려요. 어디에 매달려? 그래서 따라서 전신주에 매달린. 그럼 두 가지는 매자니 금융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아유, 학교는 참. 9번 있어요? 9번. 찾으셨습니까? 자신 있다는 거는 내가 간평하고 감정평가는 공통지가 같이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건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럼 박스 갑니다. 조인트 벤처는 뭐야? 지금 9번 하고 있어, 9번. 조인트 벤처 뭐야? 지분이지. 저당 담보 채권 안 들어갔잖아요. 자산 유동화주권은 자산 담보부 ABS죠. 이건 뭐야? 부채. 주택상환 사채도 뭐야? 부채. 신탁증서금융은 뭐라 그래? 담보신탁이라고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번을 잘 세보란 말이야. 니은하고 디귿번. 이게 지금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거 공인중개사 나왔단 말이에요. 공모에 의한 증자는 뭐예요? 지분이고. 신디케이트. 지분이죠. 아까 전신주에 매달렸죠. 그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자는 매자닌 금융이죠. 그러면 지분만 찾아보세요. 내가 찾을게. 조인트 벤처, 공모에 의한 증자, 신디케이트 3개가 되나요? 맞나요? 그 부채만 찾아보세요. 자산유동화주권, 주택상환사채, 담보신탁, 신탁증서금융, 요거 우리가 2개가 되겠죠. 그 다음 매자닌 금융 찾아보세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사채죠. 찾았습니까? 무조건 100% 한번제가 배정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분금융을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부채로 가셔야 돼요. 부채는 따라서 저당, 담보, 채권, 사채, 이게 다 부채죠. 맞나요?
근데 아까 신탁 증서금융 주의 있게 보시라고 얘기했나? 무슨 신탁이야? 담보신탁. ABS는 자산 유동화증권이지만 자산 담보보증권이라고 했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디에 매달려? 그럼 뭐하고 뭐고는 전환사채와 신주권은 매장임금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좀 쉬었다 갈게요.